사방댐을 설치한 곳을 볼 거예요. 아, 그럼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산사태 이런 그 재해를 이제 예방하기 위한 설계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나무를 심잖아요. 그럼 그 어린 나무들이 울창하게 잘 크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차가 좋으신데 소득이 좀 좋으신가 봐요. 운이 좋았죠. 저 차 끌고 뭐 남들이 보면은 뭐 어디 뭐 진짜 뭐 큰 뭐 빌딩 한 채 가지고 그런데 그냥 관리하러 다니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그 현장 올 때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 한다고 들었는데 소득 좋은데 왜 투자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뭐 내년 내후년 앞으로도 계속 이게 유지가 된다, 사실 그런 보장은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 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고 자연스럽게 제 소득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제2의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해 놓자, 그런 그 개념으로 투자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와, 진짜 숲이네요. 비가 많이 오면 여기도 물이 진짜 많이 와요. 물이 이제 이런 시설이 없으면은 유속이 굉장히 빨라진단 말이에요. 물이 흐르는 속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그 단을 이제 주는 방식으로 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트리플 G입니다. 저는 산림기술사를 취득하면서 높은 소득 수준을 이룰 수 있었고요. 이 소득을 다시 배당 주식 이런 데에 투자를 해서 제2의 현금 흐름을 창출해서 이런 배당 투자로 비즈니스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여유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싱글 파이어 구독자분들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삶, 그리고 내 시간을 온전히 나한테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충족되었을 때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제가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뭐 다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생활비 그 이상으로 현금 흐름은 창출했으니까요. 근데 다만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제가 사무실을 뭐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하게 이룬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모은 자산 규모는 제가 주거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16억 정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현재 주식은 한 7억 정도, 정기예금이 한 1억 5천, 그리고 CMA에 한 3억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뭐 상가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저는 월 단위보다는 지금 연 단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그 기준으로 현재 4,200만 원이 넘은 상황이에요. 매월마다 나오는 거는 임대 수익을 제외하고는 배당금이 뭐 분기 배당 아니면 반기 배당, 연말 배당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연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게 제가 그 이후에 소비 그 패턴을 정하는데도 조금 더 효율적이겠더라고요. 투자 자산에 비하면 사실 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행 그 예금이라든지 CMA에 워낙 그 담고 있는 자금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부분을 제가 장기적으로는 배당 성장형,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SCHD 그 상품의 자산을 비중을 높여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배당금을 높여가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현재 한국 주식에 거의 한 4억 한 4천 정도 들어가 있고, 현재 미국 주식에는 2억 한 6천, 7천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펀드형 상품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들어가 있는데,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KTNG가 가장 대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뭐 한솔재지, 그 다음에 뭐 제일기획, 뭐 휴캠스 이런 종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배당 수익률은 현재 주가 대비 한 4%, 5%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은 알트리아 그룹이라든지 뭐 코카콜라, 펩시코 뭐 이런 배당 성장형 상품에 뭐 물론 이제 배당 수익률은 조금 낮지만 배당 성장형 그런 그 개별 종목에 담으면서 지금은 SCHD에 올해 2월부터 담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이제 비중도 SCHD 쪽으로 지금 더 높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미국은 5% 정도는 배당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워낙 SCHD가 현재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한 3.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화이자라든지 이런 약간 좀 고배당형 상품을 중점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걸 이제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그렇게 그 구성을 계획 잡고 있어요. 제일 큰 이유는 뭐 일단은 그 배당금이죠.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여행을 다닌다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생활을 하겠다.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진짜 소액으로 주식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운이 좋았던 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바로 주가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계속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했었고, 근데 그게 다시 곧바로 V자 반등을 하면서 수익률 아마 37%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폭락을 해도 내가 그 배당금을 받으면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버티면은 되겠다 라는 약간 좀 이제 확신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코로나19를 겪고 이제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 터지면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 되게 폭락을 할 때 그전에는 뭐 한 번 담을 때 100만 원씩 담던 거를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뭐 500만 원, 거의 1000만 원씩 떨어질 때마다 과감하게 담으면서 그때 제가 이제 주식 투자 금액이 거의 한 7억 정도로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수익형 부동산 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5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상가를 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각종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기타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매매한 그 구입 자금 대비 월세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대략 한 연간 한 7, 8% 되는 것 같은데,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빼면은 한 5% 정도 수준으로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사업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거를 주식 담을 때도 있고, 주식이 지금 하락하지 않을 때는 일단은 CMA에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자산 배분을 지금 해놓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임대를 얻어가지고 월세를 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기본 뭐 27평짜리인데도 뭐 보증금 500에 뭐 월세 한 4, 50 정도는 줘야 되니까, 지금 있는 사무실이 매매를 하게 됐을 때는 매매가가 1억 5천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그냥 이렇게 월세를 주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사는 게 더 낫겠다. 이 상가를 구입을 하고 절반은 내가 쓰고 절반은 월세를 주자. 그런데 이제 이후에 보니까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는 관리비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관공서에서 저희 사무실 조사가 나와요. 뭐 갑자기 교통 뭐 유발 부담금 조사를 한대요. 1년에 한 대략 10만 원 정도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전혀 내가 생각 못했던 부분, 나는 그냥 단순하게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뭐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좀 생뚱맞더라고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좀 변수가 조금 많다. 부동산을 아예 그들도 보지 않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 배당 투자는 내가 배당금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15.4% 배당과세 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금융수익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로 넘어와서 세금 내는 부분, 이거면 끝이거든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가 팔게 되면은 또 양도소득세라는 걸 물게 되잖아요. 그런 거 부분에서 이게 부동산하고 주식은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세입자를 드릴 때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게 조금 신경이 많이 써요. 그런 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부동산 투자는 조금 꺼리게 되는 것 같아요. 28살 때였거든요. 펀드 상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차이나 펀드였어요. 그때 아마 제가 한 달에 평균 한 10만 원 정도씩 넣어가지고 마지막 불입했을 때 한 140만 원 정도 넣었던 것 같은데 꼭지점에 들어갔던 거죠. 나중에 환매를 하니까 저한테 들어온 돈 60만 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사실 좀 140만 원 진짜 컸었거든요. 엄청 아깝더라고요. 펀드를 믿는다기보다는 한번 그냥 개별 주식을 내가 그냥 직접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도전했던 게 주식 뭐 리딩방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회비가 66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내고 그 들어가니까는 얘네들이 그 종목을 추천해줘요. 얼마에 이 종목 사세요, 얼마 되니까 얼마에 파세요. 그래가지고 그 계속 투자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한 지표만 차트만 보고 추천해주는데, 얘네들이 도대체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나한테 이런 걸 추천해주는 걸까? 내가 일반 직장에 들어갔어요. 1년을 근무해도 사실 그 직장식 시스템을 알기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것도 알기 힘든데 도대체 이 사람들 뭘 보고 도대체 이런 종목을 추천하는 걸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거죠. 그래가지고 리딩방은 한 달, 2달 정도 경험해보고 끝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주식을 이제 쉬고 있다가 사업을 2016년도에 시작을 하고 계속 이제 시드머니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거를 은행 예금에 넣어놓자니 예금자 보관도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나누는 것도 참 일이겠다. 고생할 거에는 내가 뭐 그냥 본격적으로 주식 공부를 해보자.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었고,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때부터 현금 흐름에 대한 그 개념을 조금씩 제가 깨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배당 주식에 대한 좀 개념을 확립을 해 나갔고, 그 이후에 파이어족 있잖아요. 파이어족 모임도 제가 잠깐 활동을 해봤었고, 그 전에는 10억이 안 되는 자금으로 어떻게 은퇴 생활을 하지? 좀 그런 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은 미래 그 배당에 대한 좀 그런 그 기대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배당 수익률이 높아서 선정한 것도 있고, 오로지 배당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거기에 맞지 않는 종목들도 조금 있긴 있어요. 제가 사업적으로 흐름을 내가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자금을 좀 담은 부분도 있고. 한국 배당주의 장단점요? 솔직히 장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딱 하나 그거 있다. 매매 차익에 대한 그 실현을 했을 때 그 뭐 양도소득세 그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 근데 미국 주식은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즘에 뭐 금투세 시행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금투세 시행한다 그러면은 한국 주식에 대한 이제 매력은 아예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금투세가 지금 요번에 유예가 됐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바로 시행 확정 나버렸잖아요. 그럼 저는 일시에 그냥 바로 이제 그냥 한국 주식은 다 처분했을 거예요, 아마. 단점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안 올라요. KTNG라든지 뭐 한솔재지라든지 제가 초기에 들었던 그 투자 자금이 있거든요. 그 평균 그 단가가 있는데 그 가격이 안 올라와요. 이번에 그 고려아연 좀 되게 핫했잖아요. 고려아연 진짜 제가 초기에 매입을 했던 게 한 62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 밑에서 거의 50만 원, 거의 40만 원 후반대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이번에 그 경인권 분해 터졌잖아요. 그것도 3년 만에 올라왔습니다, 진짜. 배당금도 그때 그 기준 대비해가지고 많이 삭감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배당 주식은 그런 게 있어. 주가는 계속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배당금은 내가 초창기에 봤던 배당금 대비해가지고 자꾸 배당 컷, 배당 사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외적인 좀 영향 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분단 국가이고, 또 거기다가 지금 뭐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지금 뭐 중동 지금 상황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런 영향에 되게 좀 취약해요. 그때 영향받아가지고 떨어질 때는 진짜 빨리 떨어지는데 회복은 진짜 안 돼요. 제가 한국 주식을 투자한 거를 진짜 지금 후회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그 기업을 운영하는 지금 오너 일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좀 마인드에도 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실제 제가 겪었던 게 뭐가 있냐 하면, 저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회계 사무실에 이제 컨설팅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내가 그 보유한 그 기업 가치 있잖아요. 저평가인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내가 계속 상속을 할 때 상속세는 부담이 적어요. 저 같은 약간 좀 구멍가게에서도 이렇게 한데, 그 재벌가 같은 이런 데서도 그런 거를 유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사실 주가가 저평가 상태에 있어야 유리하지,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좀 불리하게 좀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주가를 저기 밑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좀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아요. 여기에 비해 가지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가니까는, 그러면 그만큼 주주한테 환원하는 것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그 부분에서 이게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배당금 가지고 이제 저는 뭐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취미 활동 하는데, 거기에 온전히 그냥 제 돈 다 쓰고 있어요. 3월 달에 이집트 갔다 왔고, 7월 달에 북유럽 갔다 왔고, 다음 달 인도 갈 거거든요. 여행 경비에 한 대략 한 3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는 뭐 골프도 치고, 뭐 다른 뭐 제가 뭐 생활한다든지 그런 데 돈을 쓰고요. 저는 이제 무조건 배당 투자로 비즈니스 타고 다니는, 이제 진짜 이코노미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요, 굳이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재투자하면은 그만큼 더 시드머니 커지니까는 더 좋겠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금을 가지고 그냥 재투자를 하면 되지, 현금 흐름은 내가 이제 누리는데 그냥 투자하자, 딱 그런 마인드인 거죠.